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폼 작성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폼의 개념, 폼은 무엇인가? 자,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하여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테이블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테이블은 그냥 평범한 표 형태입니다. 표, 항목 이름이 있고 그 아래 레코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표 형태로 자료를 입력받아요.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폼이라는 형태로 만약에 입력을 받게 되면 좀 더 근사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표 형태가 아니라 어떤 상자를 만들어. 그래서 그 상자에다가 자료를 입력한다든지 입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테이블을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내가 자료를 입력을 할 텐데요. 자, 기존에는 10개의 레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11번째 레코드를 테이블이 아니라 폼으로 입력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테이블엔 10개의 자료가 있지만 이 폼이라는 곳에서 11번째, 12번째 레코드를 입력받을 건데 그러면 그 입력받은 거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학생 테이블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나 쿼리를 원본으로 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든 폼이든 자료를 입력하면, 수정하면, 삭제하면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자, 그리고 조회할 때도 표 형태가 아니라 폼 형태로 아주 근사하게 조회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폼에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면 연결된 원본 테이블이 될 수도 있고 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반영된다 입니다. 하지만 테이블보다 폼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컨트롤. 자, 컨트롤은 또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되는데요. 우리 어떤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자, 글상자, 콤보 상자, 명령 단추 이런 다양한 컨트롤을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적인 것도 줄 수 있어요. 배경에 색을 준다든지 제목에도 색을 준다든지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데이터만 표시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10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나는 7개의 항목만 선택해서 입력을 받거나 조회를 하겠다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폼과 컨트롤의 여러 가지 이벤트 속성.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는 명령어 같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컨트롤, 어떤 명령 단추를 만들어서 그 단추를 클릭하면 어떤 일이 수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 폼의 어떤 상자에 적혀져 있는 자료만 필터,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상자에 울산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울산에 있는 자료만 다 필터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를 연결하여 마치 자동화 되듯이 근사한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폼은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운드 폼 그리고 언바운드 폼으로 구분하는데요. 바운드는 연결되어 있다. 는 반대죠. 그죠? 언바운드. 그래서 바운드 폼은 원본과 연결되어 있냐. 테이블이나 쿼리 레코드와 연결되어 있다면 데이터를 표시도 하지만 입력, 수정, 삭제 작업을 할 수 있고 원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폼은 그러면 어디다가 쓰느냐?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이라든지 검색 혹은 확인해주는 화면에 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연결해서 원본이 수정이 되는 걸 막고자 하는 거죠. 자, 폼이었고요. 자, 폼에는 하위 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위 폼은
기본 폼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폼, 기본 폼이 현재 폼, 상위 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폼 안에 또 다른 폼을 넣는 거지. 그래서 내가 폼 안에 하이 폼을 넣어서 그냥 예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폼 안에 폼을 넣어서 조회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연관된 자료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자, 1대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과 쿼리에서 더 효과적으로 표시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하이폼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데요. 하이폼 안에 하이폼을, 또 그 안에 하이폼을, 또 그 안에 하이폼을 중첩시키는 것은 7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하여 기본 레코드에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레코드만 표시됩니다. 이게 하고 싶어서 어쩌면 하이폼을 연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폼에 예를 들어 나는 1월달 자료가 적혀져 있어. 그러면 하이폼에도 그 1월달 자료만 표시되도록 할 수 있고요. 2월달 자료가 표시되어 있으면 하이폼에도 2월달 자료만 표시될 수 있도록 마치 필터 하듯이 보여줄 수가 있답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데이터베이스 탐색창 왼쪽에 테이블, 쿼리 이렇게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탐색창에서 하이폼으로 사용해야 될 폼을 드래그하거나 드래그하면은 삽입이 돼요. 삽입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것 말고 다른 방법 써야지. 그러면 우리 컨트롤이요. 컨트롤 뭐 텍스트 상자, 레이블, 콤보 상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이폼이라는 컨트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폼을 본문에다가 찍어 주시면 하이폼을 추가할 수 있는 보고서가 마법사가 생성이 되면서 아주 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고요. 그 마법사 중에 상위 폼과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하는 작업까지 한 번에 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을 한다면 일단 연결하려는 필드는 종류는 반드시 같아야 하며 데이터 형식이나 필드의 크기가 동일 또는 호환이 돼야 된다. 자, 기본 폼에 있는 A 필드와 하위 폼에 있는 A 필드가 같아야 되는데 데이터 형식이요. 숫자면 같이 숫자여야 되고 문자면 같이 문자여야 되거나 아니면 호환이라는 말은 숫자고 일련 번호 숫자와 일련 번호는 호환은 됩니다.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런 관계가 되어줘야지만 연결할 수가 있고요. 기본 폼과 하위 폼을 연결할 필드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날짜라는 걸로 연결했다면 다음에는 지역으로 변경해야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요. 여러 항목을 연결 필드로 지정하려면 세미콜론을 적어서 구분하면 됩니다. 자, 하이폼이었어요. 폼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입력을 받고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일단 폼 머리글은 폼 제목 등과 같이 각 레코드에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으로 만약에 폼보기 형태를 했다면 맨 위에 매번 표시가 되지만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첫 번째 페이지 위에 한 번만 표시가 되세요. 인쇄 미리 보기는 인쇄하기 전에 이쪽이 어디까지인지 이쪽이 어디까지인지 페이지 구분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폼 보기를 했을 때랑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랑은 표시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이요. 말 그대로 모든 페이지 윗부분에 동일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목이나 날짜 등을 표시할 수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은 세부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레코드가 표시되는 구역입니다. 학생 테이블을 내가 폼으로 입력받아야지 혹은 조회를 해야지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자료 1번 학생, 2번 학생에 대한 자료가 표시가 되는 곳이죠.
만약에 폼 보기 형식을 단일 폼으로 했으면은 레코드가 만약에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한 개를 보고 다음 페이지, 한 개를 보고 다음 페이지인데 연속 폼 보기 형식으로 바꿔놨으면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 10개의 레코드가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은요. 모든 페이지 하단에 동일하게 표시가 되는 구역으로 보통 페이지 번호 또 날짜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인쇄 미리 보기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폼 바닥글 아래에 표시된다. 이 말은 우리가 디자인을 봤을 때는 본문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쇄를 해보면 이 페이지 바닥글이 폼 바닥글 밑에 있어요. 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폼 바닥글은 폼 요약 정보 등과 같은 레코드를 동일하게 표시될 정보가 입력되는 구역인데 이제 하단인 거죠. 아래쪽에 표시가 되는 거고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는 완전히 마지막 페이지, 끝 페이지에 본문 구역 다음에 한 번만 표시가 된다. 그죠? 인쇄 미리 보기 하면 본문 구역 밑에 폼 바닥글, 그 밑에 페이지 바닥글이 나온다. 입니다. 자, 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시각적인 효과로 꾸밀 수가 있거든.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폼 속성 시트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형식, 데이터, 기타가 있을 때 우리가 속성 시트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데이터에 있는 레코드 원본이 바로 어떤 테이블을 혹은 어떤 레코드를, 어떤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했는지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현재 폼을 학생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하겠어. 그러면 이 레코드 원본의 학생 테이블을 찾는 거예요. 레코드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기타에 가보면 모달이라고 있는데 모달은 폼 보기를 했을 때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거.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오죽하면 창 닫는 것도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탭 순서라는 게 있는데 우리 키보드에서 탭을 땅땅땅땅 눌렀을 때 커서가 이동하는 거죠. 처음에는 학번에 있다가 또 탭을 누르면 성명에 갔다가 또 탭을 누르면 전화번호에 갔다가 그래서 이런 탭을 눌렀을 때 가는 순서를 말하는데요. 탭 순서는 폼의 컨트롤, 텍스트 상자, 콤보 상자 같은 것을 추가한 순서대로 설정이 되지만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고요. 만약에 탭 정지라는 항목을 아니요 라고 하면은요. 정지를 안 한다. 정지를 안 한다. 건너뛴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해당 컨트롤에는 커서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도형 같은 거라고. 내가 이 폼이나 보고서에서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개체가 도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데이터베이스 용어입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는 보통 이제 필드를 표시하거나 함수 등을 적을 때 유용하고요. 레이블은 그냥 단순한 글자. 확인란 체크하시거나 명령 단추. 이 명령 단추에다가 코드를 적어 가지고요. 이 단추를 누르면 폼을 연다, 폼을 닫는다, 조회를 한다 이런 명령어를 거기다 포함시킬 수가 있고요. 콤보 상자, 하이 폼 등을 삽입하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컨트롤 누르면 또 형식, 데이터, 기타가 있는데 형식에 있는 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내용 아니면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을 만들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컨트롤 원본이 있는데 이 컨트롤 원본은 레이블은 없어요. 보통 텍스트 상자가 되는데 텍스트 상자에 필드를 선택하거나 함수를 적어주거나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이요. 자, 각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에만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어차피 컨트롤에
자료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레코드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선택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조건부 서식 대상은 컨트롤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50개까지 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필드, 값 또는 함수, 식, 비교 연산자 등을 이용한 식이 될 수도 있고요.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탭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 커서를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이동되었겠죠. 거기에 내가 포커스가 이동되면 노란색으로 칠하세요. 이런 것처럼 조건부 서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입니다. 자, 보고서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보면 테이블 형태로 폼의 형태로도 인쇄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근사하게 기능을 써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인쇄하기 위해서 나는 좀 디자인을 해서 인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보고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보고서에 있는 레코드를 정렬도 할 수 있고요. 그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컨트롤, 뭐 텍스트 상자, 콤보 상자, 명령 단추 이런 것들을 생성할 수 있고요. 컨트롤 원본을 이용해서 필드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프로시저라고 해서 우리 명령어 코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거든요. 명령어를 직접 작성해서 뭔가 자동화 작업은 할 수 있는데 요건 안 됩니다. 보고서는 출력을 위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 추가, 삭제 등의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폼은 입력받는 거죠. 보고서는 출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고서의 종류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편물, 레이블은 뭐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름. 우편 발송을 위해 편지 봉투에 붙일 주소 레이블을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한 번에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편지 봉투에다가 주소를 적을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내가 업무에서 필요한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그래서 쉽게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우편 엽서. 엽서는 말 그대로 우편 엽서에 붙일 우편 레이블을 작성하고요. 크로스탭 보고서. 크로스탭 쿼리 들어봤잖아요. 그죠? 레코드 원본으로 어떤 크로스탭으로 크로스탭 쿼리를 사용하시면 크로스탭 보고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구성 요소예요. 폼이랑 또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폼과 다른 점은 본문 위아래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룹을 만들었다면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 중에서 나는 날짜별로 그룹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날짜, 그룹, 머리글, 바닥글이 생기고요. 자, 그룹이 지정이 되었다면 그룹의 상단에 반복적으로 표시됩니다. 1월 달 거, 2월 달 거 이렇게 그룹별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은 실제 레코드. 만약에 그룹이 되어 있다면 1월 자료만 나오는 거죠. 자, 그 그룹이 되어 있다면 2월 자료만 또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룹 바닥글, 그룹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룹의 하단에 반복적으로 표시된다. 자, 보고서의 구성 요소였고요. 자, 그룹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보고서를 만들 때는 그룹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 첫 번째 정렬. 정렬. 보고서에서는 필드나 식을 이용해서 10개까지의 정렬 기준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룹은 특정한 항목에 입력된 값을 기준으로 레코드를 묶는 거죠. 난 날짜끼리를 묶겠어요. 지역끼리 묶겠어요. 라고 해서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룹화된 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렬이 됩니다. 정렬 따로 그룹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 번에 할 수가 있고요. 그룹별로 머리글, 바닥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머리글에는 어떻게 하겠어? 바닥글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 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 형식이 메모,
텍스트와 비슷한 형식이지만 65,000자까지 작성할 수 있는 게 메모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이퍼링크는 그룹을 만들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그룹을 만들었을 때 머리글 바닥글은 보통 이제 함수를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는 글자뿐만 아니라 그룹별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만약에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를 그룹 바닥글에 사용하면 그룹별 개수가 계산되고요. 그 카운트 함수를 보고서 바닥글에 사용하면 전체 이 자료의 전체 레코드 개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앞에 내용 한번 볼게요. 그룹 바닥글에 카운트하면 현재 1월달 그룹에 대해서 카운트, 2월달 그룹에 대해서 그룹별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품 바닥글에 쓰면 전체 모든 레코드의 개수를 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보고서에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날짜라든지 페이지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날짜를 표시하는데 적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인쇄되는 그 날에 현재 날짜를 표시하고 싶은데 now를 쓰시면 날짜와 시간, date는 날짜, time은 시간이고요. 페이지 번호는 페이지, 현재 페이지, 페이지스 전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떤 글자를 적고 싶으면 연결 연산자와 글자, 예를 들어 쪽이라는 이제 한글을 적고 싶으면 페이지 연결 연산자 큰 따옴표 쪽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도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되는데, 폼처럼 최대 50개까지 조건부 서식 규칙을 만들 수가 있으나, 조건 지정할 때 와일드카드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부분을 볼게요. 우리가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좀 알게 된다는 거죠. 자동화 작업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명령어를 알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가져와 봤습니다. 매크로 주요 함수,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하나 이상의 매크로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크로 함수를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apply 필터는 이름 그대로 필터를 하는 겁니다. 지정한 조건에 맞게 추출하겠다. find record, 레코드를 찾는데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첫 번째 레코드를 찾는다. go to control, 컨트롤로 이동하는 거겠죠. go to record, 지정한 레코드로 이동하고요. run 매크로, 선택한 매크로를 실행하겠다. run SQL, 지정한 SQL 구문을 실행하겠다. run application, 지정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close window, 지정한 창에 혹은 현재 창을 닫는 거죠. 종료하는 거고요. 메시지 박스,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한번 경고나 알림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 close window 하기 전에 정말 창을 닫으시겠어요? 라고 한번 메시지를 주고 close를 하겠다. 아니면 필터를 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매크로 함수를 살펴봤고요. 더 있고요. 자, 오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이 단추를 누르면 폼을 열겠어. 쿼리를 실행하겠어. 보고서를 열겠어. 라고 해서 오픈으로 하는 함수가 있고요. print out 이라고 하면 인쇄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가져오기 이런 명령어도 있어요. 물론 이 하나만 쓰는 건 아닙니다. 이 함수 뒤에는 이 함수가 원하는 형식대로 그 코드를 더 많이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액세스 개체, 그리고 이 개체와 관련된 속성.
자, 개체라고 하면 테이블, 폼, 뭐 보고서, 쿼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관련된 속성을 액세스한다. 그럼 이 개체의 종류가 참 많군요. 어플리케이션 개체는 우리 액세스 프로그램을 얘기하고, 폼은 현재 열려있는 폼, 레포트, 보고서, 컨트롤, 뭐 이런 컨트롤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do cmd가 가장 많이 쓰긴 해요. do cmd, 여기서 cmd가 커맨드, 명령이란 뜻인 건데 이 do cmd로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요. do cmd로 오픈도 할 수 있고 클로즈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액세스의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하기 위한 거죠. 매크로 함수에서도 오픈 폼, 뭐 클로즈, 메시지 박스 있거든요. 근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했냐가 되는 거죠. 결과는 같아요. 뭐 커런트 프로젝트, 커런트 데이터, 여기서 뭔가 저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명령어 정도 보시고요. 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